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어제가 Day 3, 당의 단합과 비전 제시가 목표였습니다. 이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정치 행사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제 3일째 전당대회도 소동과 혼란으로 점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의 말썽은 당 후보인 트럼프의 정적이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전당대회 단상에 등단을 해서 전국 대의원들에게 한 말이 이 말썽이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투표해라.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끝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거부하고 대신에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해라 라고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대의원석에서 야유와 욕설 그리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금년도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말썽으로 점철이 된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도널드 트럼프의 수락 연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3일째 전당대회 소식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반 트럼프 시위대의 시위가 있었고 또 일부 대의원들의 반란표 소동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드라마틱한 사건은 First Lady 후보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연설문 표절 시위였습니다. 하필이면은 민주당의 대통령의 First Lady인 미셸 오바마의 연설문과 똑같은 연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날은 당 중진들이 등단을 해서 트럼프의 이름을 거의 거명을 하지 않고 그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고 딴청을 부렸다 하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객석에 앉아서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으로 보내라, lock her up. 전당대회 구호치고는 매우 기이한 구호를 외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셋째 날 어제 예선 경쟁자였던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이 등단을 해서 Vote for Trump가 아니고 Vote for Conscience, 트럼프를 찍어라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찍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내 테드 크루즈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의원들의 반응, 한 대의원은 테드 크루즈를 보고 반역자다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고 나머지들도 비난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크루즈를 전당대회에 초대를 했는데 그 자신도 크루즈가 자신을 공식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가 양심 운운을 들먹일 줄은 아마 몰랐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즈가 연설을 계속하는 동안에 갑자기 트럼프가 대회장의 옆문으로 들어와서 가족 속으로 갔는데 그때 그의 얼굴이 돌같이 굳어 있었고 화가 난 모습이 역력했다라고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대회의 핵심은 마이크 펜스 주지사의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테드 크루즈의 돌출적인 발언 때문에 그의 수락 연설보다는 테드 크루즈의 반발 연설이 더 곽광을 받고 말았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2020년도 대선 출마를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제 돌출 행동으로 공화당 내 내분이 선명하게 노출이 됐고 또 공화당 중진들의 노염이 훨씬 더 깊어졌다. 그런 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예선 후보들은 승자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한다는 약속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크루즈를 계속해서 lying Ted, 거짓말장이 테드로 몰아붙이면서 그를 예선 전에 넉다운을 시켰는데 아마 그 분이 아직 풀리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상 주인공이었던 마이크 펜스 주지사가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언론들은 그의 연설이 유일하게 전당대회에 걸맞는 연설이었다. 여기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연설은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대통령 후보를 소개하고 칭송을 하고 그의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밝히고 약간의 농담을 하고 낙관론을 제시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나 어제 마이크 펜스의 연설은 테드 크루즈의 반발에 그냥 묻히고 말았습니다. 어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거버너 스캇 워커, 세네터 마크 루비오 등이 등단을 해서 트럼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들의 초점은 첫째, 둘째, 셋째 날 계속된 혼란과 소동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화당의 내부 분열은 아직까지 심각한 상태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프레셔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핵심의 순간인데 과연 트럼프가 대회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큰 관심입니다. 대부분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주 확고한 양당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약 절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모습의 대회가 될 것인가, 어떤 논의가 제기가 되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경거리를 보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한인 사회가 잘 보고 잘 느끼고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슈도 잘 모르면서 그냥 투표합시다 외치던 시대는 우리가 졸업을 해야 합니다. 알고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명백한 백인들의 정치잔치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00년 만에 가장 흰 색깔의 대회다 하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인종관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이민자, 바로 우리가 이민자죠. 이민자들을 공격했고 히스패닉 커뮤니티, 머슬렘 커뮤니티를 공격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주에서는 흑인들의 트럼프 지지가 0%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티노 커뮤니티를 조사해보니까 무려 83%가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가 트럼프가 공화당을 라티노들에게 더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고 있다 하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이라든가 에이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인들이 트럼프냐 클린턴이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자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사설의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화당이 궁극적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하는 충고인데, 만일 후보 자신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은 좀 이해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만일 공화당이 백인들의 불만이나 인종적인 배타성에 머물게 된다면 공화당의 장래는 없다, 그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확실한 다양성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대들이 자신의 성찰과 자신의 수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실패한 선거의 해부를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길 바란다. 우리는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데이 3, 어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전당대회 연설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끝내 도널드 트럼프 공식 지지를 어제 거부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는 마이크 펜스 주지사의 부통령 수락 연설이 주 의제였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최고의 프레셔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간의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계속되는 소동과 논란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수락 연설을 통해서 당의 단합과 비전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가 테스트 케이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의 연설문 표절 시비, 연설문 작성자는 메리디스 맥가이버. 그녀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친구 관계고 도널드 트럼프의 책 출판과 관련된 기고가였습니다. 영국의 핵 잠수함이 상선과 충돌해서 부분적으로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체제 부분은 손상이 없습니다. 사고 잠수함은 영국 해군 내 최강의 군함입니다. 러시아의 육상팀 국제대회 출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러시아의 스포츠 법원에 대한 항소가 어제 거부됐습니다. 국제체육연맹은 러시아의 육상팀 국제대회 출전을 약물 복용을 이유로 작년 11월에 봉쇄했습니다. 팍스뉴스의 빅보스인 라저 에일즈가 사라지게 됩니다. 팍스뉴스의 여성 앵커에 대한 성희롱 피소 사건 때문입니다. 그는 팍스의 23억 달러짜리 세일스를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위험한 더위가 시카고를 공략하게 됩니다. 히트 인덱스가 110도 내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더위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보건당국은 노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헌법 개정안이 쿡카운티 법원에 의해서 어제 거부됐습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선거 구획을 결정하는 권한을 의회에서 박탈하는 법 개정을 시도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가을 투표용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일리노이 공화당은 어제 트럼프 대의원 한 명을 자격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인종차별적인 발언 그리고 폭력 조장 메시지를 올렸었습니다. 더위주의보가 오늘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한때 비 오늘 최고 93도, 금요일 92도, 토요일 94도, 주일 93도, 히트 인덱스는 110도 내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고 최고기온 89도입니다.